네,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입학한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추세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실기시험장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좀 놀래고 긴장도 했는데요. 다들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뭔가 이제 한번 아무래도 경쟁률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았고 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일산 킨텍스 이번에 처음 가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크기도 진짜 너무 커서 되게 건물 같지가 않고 무슨 방공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책상 안에 앉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책상밖에 안 보여서 그렇게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확실히 되게 응원하러 와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약간 시험장 그 시험 다 마치고 나갈 때 뭔가 박수 받으면서 나간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생기부 관리 저는 그 봉사활동은 그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는 1학년에는 그 교육 관련해서 되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어서 2학년 때까지 쭉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그 봉사활동, 그 멘토 멘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는 제가 잘하는 게 미술밖에 없어서 미술을 주로 아이들한테 가르쳤고요. 되게 봉사활동은 되게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생기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 책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그 다른 과목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찾아서 그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다른 그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뭐 발표 시간에 디자인 관련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찾아서 하는 활동이 다른 면접관님들한테나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봉사활동은 제가 입시하는 동안 좀 바빴기 때문에 뭔가 특별히 찾아서 하지는 않았고요. 집 주변에 이제 저희 집 주변에 많이 문화센터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가깝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찾아서 했고요. 또 생기부 관리는 저는 수상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회는 당연히 많이 참가를 했고요. 이제 제가 그린 학교 폭력 방지 포스터 같은 거를 교무실 앞에다 붙여주셨는데 그것도 써달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다 찾아서 뭔가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은 저는 되게 사소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친구가 있느냐, 자신이 내성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면접 순간만은 제가 최대한 활발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이제 되게 하나도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그 부분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되게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로 희망사항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취미 활동에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음악 활동, 막 체육 활동, 뭐 그림, 막 글쓰기 이런 것까지 다 넣었는데 뭐 그 되게 다양한 거를 할 줄 아는 학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공예과에 들어오면은 도자공예랑
금속 공예가 있는데 그 중에 뭘 배우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서 고르자니까 좀 여기 도자 교수님이 있고 여기는 금속 교수님이 있는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생각을 한 2초? 2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다양한 재료를 잘 다루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모두 다 잘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굳이 고르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1초 고민하다가 좀 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금속 공예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을 하신 게 도자공예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아 어떡하지? 도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생활교육부 가져왔는데 제 생활교육부입니다. 좀 앳되긴 한데 고1 때 찍었던 거라 일단 생활교육부 관리라고 하기에는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었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초등학교 교사를 여기 진로 희망사항에 적어 넣었었고요. 그다음 이제 2학년 때부터 그 미술로 전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진로 희망사항을 바꿔서 쓰게 됐어요. 미술 쪽으로. 네, 그래서 일단 생활기록부는 1학년 때는 모두 교육학 전공 그쪽으로 많이 선생님들이 써주셨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미술 관련 도서를 많이 읽었고 그다음에 그 대회 같은 것도 미술 부 활동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런 미술 대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 미술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수상 경력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써 넣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인문계 학교라서 그렇게 미술 관련 활동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미술 관련 활동이나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인문계 학교니까 북스토리텔링 대회나 또 과제 탐구 대회 이런 거에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꼭 미술이 아니라도 뭔가 제가 흥미가 있는 거는 뭐든 다 참여를 했고요. 저는 워낙 옛날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또 부모님도 두 분 다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셔서 저는 진로 쪽은 1학년부터 이제 전부 미술 관련 쪽 수상 경력은 그래도 한 1년에 3개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시간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 봉사를 해서 그걸로 한 40시간? 40시간 정도 채웠어요. 한 12번 정도 나눠가지고 한 번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해와서 한 40시간 넘게는 채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자율활동은 일단 동아리 시간에 활동하는 거랑 방과후 시간에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활동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들어가지고 동아리랑 방과후 활동을 꾸준히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교과목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접목시켜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채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찾아서 관련 활동을 채워 넣었던 것 같아요. 수상 경력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인문계 학교라서 저희 학교가 근데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한 욕심은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뭔가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미술에서 내가 꼭 타야 된다. 나는 미술 대회면 나는 꼭 그 수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술인으로서 꼭 대회는 나가야 된다. 그냥 좀 경쟁심 같은 게 욕심 같은 게 있어서 무조건 나갔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됐던 것 같고
기타 자유활동은 저는 일단 제가 원래 만화가 지망생이었거든요. 만화과 지망생이었는데 그래서 1학년 땐 제가 만화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 동아리 부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 동아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2학년 때부터고요.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뭔가 만화 동아리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요. 전시회도 가고 막 축제 준비할 때도 미술 관련으로 막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재미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저기 이 카메라 정도 그 거리에 면접관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3명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묵뚝뚝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 바탕으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니까 되게 웃으시고 되게 농담도 이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화목한 그런 면접장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딱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분들이 그 식사를 하셔서 그래서 그 사이에 좀 긴장이 풀린 것 같고 좀 마음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소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어려운 질문이나 딱딱한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셔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능에는 영어 3, 국어 3, 그리고 사탐은 3, 1이 나왔습니다.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원래 그 미술 준비하던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고2 때까지는 되게 공부만 되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신은 한 2.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수능 관리에서는 제가 문과지만 사회 그 탐구 과목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수학을 사회탐구 대신 이렇게 해왔었는데 국어는 3등급 나오고 영어는 3등급 나오고 수학을 1등급 나와서 서울대와 홍대 최저 모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고3 딱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 이 학원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고1, 2 때는 아예 미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학생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미술을 진짜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은 자기가 진짜 미술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막 낙서를 해도 막 그냥 이상한 거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정밀하게 관찰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을 막 표현해서 그린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자기가 미술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고3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입시를 시작하면은 사실 좀 늦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서울대 입시를 하던 학생이 아니라서 기초 디자인을 하는 학생이면 고3은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2 초에 시작을 했는데 빨리 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혼자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학생이라 그걸로 커버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적어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고3은 좀 늦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입시라고 치면 저는 서울대 입시 준비를 한 4달인가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평소에 그림을 그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었고 또 서울대 입시가 저한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이따 말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이큐 굉장히 좋아하고요.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백호의 정신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읽었던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작품 좀 감명 깊게 읽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 관련해서는 사랑의 학교라고 좀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좋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인성에 관련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고, 그다음 뭐 디자인 관련으로는 그 배상민 교수의 나는 3D다라는 책을 우연히 TV에서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걸 보고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저도 그 책에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되게 입시 때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지루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하루에 되게 특별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기억하려고 일기를 입시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연필을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몇 살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면 좋을지라는 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몇 살 때 시작해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잘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열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때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그리면 애들이 되게 와 되게 잘 그린다 막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지켜주니까 막 기분 좋아서 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걸 시작하는 거랑 입시를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입시 그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을 늦게 시작해도 노력하면 되는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딱 시작할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좀 늦게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도 되게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되게 못해서 그림을 포기하고 성적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성적을 포기하고 그림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 노력도 없이 늦게 시작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한 고2, 고3 때는 늦어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슬럼프가 올 때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저는 슬럼프 딱히 그렇게 슬럼프라고 생각한 거 없었는데 있으세요? 아무래도 딱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는 건 없는데,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슬럼프가 왔다고 그림을 놔버리면 그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해도 억지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림이 완전 마음에 안 들게 나와도, 막 거지같이 나와도 그냥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림이 재밌어서 못 그리든 잘 그리든 관계없이 그냥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니까 아예 공부 못하는 애들 뽑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1차 실기 내용 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비중이 좀 더 높고, 내신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에서 막 진로 희망 바뀐 거랑, 취미 막 물어보고, 취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생기부에. 그다음에 생기부 막 자율 활동이었나? 뭐 그런 되게 글 많은 곳에서 막 마라톤 굳이 찾아가지고 막 저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림 실력은 이제 저는 그냥 평소에 많이 그려서 근데 좀 더 그냥 많이 그린다기보다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막 이런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골라서 많이 그리고 일단 많이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림 실력에 관해서 막 2학년 예비반 이런 애들 보면은 하나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막 선생님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딱 고3 올라와서 이렇게 그림 안 되니까 선생님 막 도움 많이 받으려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엄청 못 그리더라도 하나를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부터요? 저는 일단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실기시험 봤을 때도 그렇고 면접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보고 나서 뭔가 붙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막 이거 좀 잘 그린 것 같다 싶으면 실기대에서도 상을 받았었고 좀 별론데 싶으면 막 떨어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저희 선생님께서 막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최고다 그거 10번 외치고 거울 보고 10번 외치고 들어가면 도움 많이 된다 그래서 진짜 면접장 앞에서 막 나는 최고다 10번 외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자신감도 붙고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원래는 작년에는 시험 수능을 되게 못 보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었어서 제가 뭐 만족할 만한 학교는 못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최고의 학교에 합격하게 되니까 좀 실감도 안 나고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학원 가서 그림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막 저한테 너 서울대 한번 넣어보지 않겠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제 생애 첫 면접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서요. 정말 주변 분들한테 가장 감사해요. 지금까지 애들도 네가 무슨 서울대야 막 그러면서 넌 서울대 못 가 막 이러고 네가 서울대 가면 내가 포르쉐 사준다 막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해 주신 이렇게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저를 아주 빡세게 굴려주신 그리고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신 오범준 선생님과 그다음 한규현 선생님 그다음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 되게 열심히 도와주신 김치미 선생님이랑 많은 보조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럼 저기 막 OT 때 보면 되는